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오기윤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어린아기 젖먹이며 울고 보채는 걸 토닥이던 그 손길도,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들쳐안고 발 동동 구르며 하늘을 바라보던 그 눈길도, 다 큰 자식 이미 다 퍼주고도 더 주지 못해 허전해하고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도, 네,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BTN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손님은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의 오늘을 만든 서영교 의원님의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보겠습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일 잘하는 중랑의 딸, 중랑의 마스코트, 중랑갑 3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랑구 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하고요. 오늘 BTN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고 가족 사진을 소개해달라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 주셨는지, 특히 저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 오늘 많이 나눠주세요. 중랑의 딸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중랑구에서만 50년을 살아오셨더라고요. 나고 자란 중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71년도부터 중랑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야, 53년째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에 저희 아버님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4대가 살고 있습니다. 왕할아버지하고 왕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시댁도 와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정치하는 동안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또 시댁에서도 친정 어머님, 아버님께만 맡길 수 없다. 우리도 함께 돕자라고 하셔서 이사 오셔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6남매 고명딸이시더라고요. 네. 오빠 4세 이어 5번째로 딸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 사랑이 극진하셨을지. 예, 어렸을 때 어느 만큼 받으셨나요, 사랑을? 저희 아버님이 고모님이 여러 대시고 네. 아버님이 막내로 그래서 아들 하나의 독자셨어요. 그 유명한. 예, 그런데 이제 이 그래서 할머님이 아들 낳기를 원하셨죠. 손주들이 나오기를.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이 4명 나오니까 와. 저희 어머님은 딸이 낳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딸을 기원하셨는데 마침 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아들 4세, 딸 하나, 그리고 또 아들 하나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뭐 어머님도 할머니도 고명딸, 야. 예, 저 이름 부르기 바쁘셨고 예뻐하기 바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네. 남녀 차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제가 오빠들한테 라면을 끓여준 적이 없어요. 와. 제가 학교 갔다 오거나 뭐 이러고 나면 오빠들이 라면을 끓여서 저에게 갖다 주면 제가 먹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야.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부러운데요. 예. 아니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에도 굉장히 좀 네, 특별한 그렇습니다. 예,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예. 1964년이죠. 64년 저희가 경북 상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를 가지셔서 아들만 넷이잖아요. 딸이 하나 갖고 싶긴 했으나
저를 가주셔서 집에 계신데 네. 노스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노스님께서 들어오셨으니 저희 어머님이 시주를 하셨고 노스님께서 이제 아이를 가졌냐.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 태어나면 공부 많이 시켜라. 야. 그 당시 말씀을 어떻든 크게 될 인물이다. 네. 이렇게 하셨으니 뭐 안 하기 사실은 시골에서 크게 된다고 해도 뭐 얼마나 크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러나 아주 크게 될 인물이라고 딱 점지를 하고 가시면서 아들을 낳으면 세상을 호령할 것이고 딸을 낳아도 그에 못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네. 시골에서 뭐 얼마나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를 낳았는데 딸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금줄을 쳐놨는데 그 노스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어머. 예, 다시 오셔서 제 이름을 지어주고 가신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이 이름을 널리 네. 부르게 해야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몸도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지어주고 가신 거죠. 아니 그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뼛속까지 그 불자이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예. 독실한 불자시고요. 시댁도 독실한 불자시고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불자인지 아닌지 어머님 불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모든 사람도 저희 어머님이 너무 정말 덕으로 그리고 천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그렇게 하시죠. 서영교 자네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줄 알아? 다 자네 어머니 공덕이야.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자네 아버님 덕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 덕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참 그 어떤 부모님이셨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더더욱. 두 분은 어렸을 때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셨고 그리고 헌신하셨고 그리고 저를 잘 이끌어 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네. 저희 아버님은 뭐라 그럴까 어릴 때 핸섬한 멋쟁이 그래서 포항에서 직장을 다니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할머님 모시고 오남일녀를 데리고 경북 상주에서 제가 6살 때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 모시고 오남일녀를 어머님이 키우시고 아이고. 아버님은 포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그러니 아버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핸섬한 아버님. 멋있는 아빠. 예, 멋있는 아빠. 그리고 어머님은 내내 저희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헌신하시면서 옷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네. 저희 어머님. 그렇게 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어머니의 속을 가장 많이 썩인 것도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속을 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류마티스 열이라고 하는 걸 앓게 어머.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발바닥이 아프고 열이 몸을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면서. 거더라고요. 하루는 네. 발바닥이 아프고 처음엔 그건지 몰랐죠. 하루는 무릎이 아프고 하루는 손가락이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몸에 기운이 빠지고 어머나.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햇볕을 좀 받고 나면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햇볕을 받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쯤 되면 조금 또 나아져.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꾀병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열이 심장에 가서 자극을 줬던 것 같고 네.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 고명딸인 저를 교대로 업어줬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순간 네. 한밤중에 피를 쏟았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알고 보니 류마티스 열이라고 하는 큰 병이었고 어머님이 극진히 저를 관호해 주셨고 저는 살았고 그런데 그 심장 판막에 그 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릴 때 그것을 완치를 하려면 페니실린 주사 처칠이 맞았던 페니실린 주사 있잖아요. 항생제를. 처칠이 심장병이었는데 그게 항생제인 것 같아요. 그 염증이 더 오지 못하게. 그렇죠. 그 성장이 멈출 때까지 그 주사를 맞으려면 하루 동안 학교를 못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때도 가서 그 주사를 맞아야 되죠. 근데 고3 때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지, 총학생회장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주사를 멈췄던 거예요. 멈추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성장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이미 좀 클 만큼 컸으니까. 클 만큼 컸으니까. 네. 그래서 심장도 컸다고 생각했지만 그땐 그렇게 자세히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건강검진을 하는데 피가 이 판막이 딱 막혀야 되는데 섞이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받았던 충격, 내 아이를 잃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저도 이제 그랬고 병원에서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때 어머니가 받았던 충격.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어머님을 고3 때 페니실린 맞으러 갈 때 공부한다. 총학생회장 해야 된다. 바쁘다는 그래서 이유로. 약간 예. 그 어머님을 들따른 거죠. 그래서 그게 심장 판막에 가게 됐고 그런 와중에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학생운동을 한 거죠. 학생운동을 했으니 아이는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보약도 잘 안 먹더니 학생운동을 하니까 사실은 학생운동은 목숨을 내놓고 했습니다. 진짜 속 전두환 많이 시절이었으니까. 썩이셨어요, 정말로. 저희 어머님이 면목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옷가게를 하셨는데요. 그 옷가게에 치안본부 관계자들이 50명씩 깔려 있고 제가 이화여대였거든요. 네. 이화여대 서대문 경찰서 관계자들이 쫙 깔리고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 집 딸은 빨갱이다. 근데 그 당시에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저 집 딸 빨갱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좋은 글씨죠. 예, 좋은 예. 글씨죠. 근데 그것까지를 저는 잘 모르고 학생운동을 하니까 수배를 받고 집을 잘 못 들어오게 되고 근데 어머님이 그걸 다 겪고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도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그만해라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약을 싸다 주시면서 몸 조심해라 이렇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 생각하면. 자, 대학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하셨고요. 무료 도서 대여실 또 주부 대학을 운영하면서 시민 운동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돈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시민 그렇습니다. 운동이라는 예.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또 책망하기는커녕 늘 또 응원을 해주셨던 부모님이시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직업도 좀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어머님 말씀이 매일 우리 딸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걱정하며 기다릴 때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내 눈앞에 있고 내 눈앞에 있으니 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 딸 걱정하지 말고 이 일 해. 그리고 내가 너는 밀어줄게 도와줄게. 그래서 저를 매달 용돈을 주시고 세상에. 그리고 저희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은 딸을 어머님한테 맡기고 어머님들 가리키러 가는 거예요. 돈 한 달에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그 일을 하게끔 딸도 키워주시고 아들도 키워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고 제가 저희 남편에게 둘 중에 한 명이 공부를 하자. 남편이 서울 공대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사법시험을 보기로 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무료 도서 대여실 어르신 공부방 이거 하고 애 키우면서 뒷바라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변호사가 되었고요. 예, 변호사가 되었는데 첫 직장이 시민운동을 이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참여연대 첫 상근 변호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네가 할 차례다. 나가라. 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여의도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생 운동 시절부터 시민 운동까지 그렇게 열심히 운동,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네. 달리셨던 의원님께서 막상 스스로는 정치할 생각을 못 하셨다고요. 그때는 예. 이제 그런 생각도 안 네. 하고 있었고요. 이제 좀 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도 적극적으로 가보자 네. 라고 해서 정당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정당에서 일하는 정도의 일을 사실은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대학원 등록을 처음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정외과였으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할 때 저보고 발기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네. 발기인을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당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한민국의 가장 청와대였습니다. 저는 너무 영광이죠. 청와대에 가서 일도 하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그러셨어요. 아, 얼마나 네.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자랑스럽다. 예. 내가 네 뒷바라지 한 게 자랑스럽다. 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어머님이 열심히 하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막상 이제 너도 정치를 시작해봐라. 예. 후보 등록을 뭐 어머님과 오빠가 해주셨다고.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게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만들고 이런 거였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정치라고 하는 거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고 2007년도에 청와대를 끝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더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더 할 일이 없고, 정당에서 당시 정세균 대표님이셨는데 상금 부대변인을 좀 하자라고 제안하셨는데, 저보다는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합니다. 제가 계속하면 후배들이 할 자리가 없어요. 저도 비켜줘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2007년 갈 데가 없고 2008년,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박사과정에 등록하고 또 이제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너무 네. 여유로워지니까 여유로워졌어요. 적응이 안 되시죠? 적응도 안 네. 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또 어김없이 출근을 하시는 거죠. 옷가게를 하시니까. 나갈 때 어머님 나가는데 전 자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때까지도 어머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네. 저희 아이들도 다. 저희 아이 중3 때까지, 둘째 중3 때까지. 그러니까 딸 고등학교 때까지죠. 얹혀 살았는데 어머님이 일하고 들어오시면 또 못 일어나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창피한데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일이 다 끝나고 들어왔는데 그때 또 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고 있으면 딱 와서 만지시면서, 딸, 그동안 참 많이 잠이 부족했지? 좀 더 자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왔어. 참 잠이 많이 부족했지? 좀 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동안도 다 어머님이 뒷바라지해서 살아왔잖아요. 저희는 얹혀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저에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남편 고시 공부할 때까지도 뒷바라지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머님이 연세가 이제 되게 많이 드셨어요. 몸도 파킨슨으로 굳어가실 때예요. 그러면 부지런한 딸이 집안도 치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 몸으로 와서, 딸, 그동안 잠이 많이 부족했어요. 좀 더 자요. 이러면 또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2011년 8월 어머님이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이제 몸이 더 굳어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날이에요. 저를 부르더니, 분가해라. 아이들에게도 방을 줘야 하고 분가해라. 근데 조건이 있다. 출마해라. 근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저희를 뒷바라지 해주셨지만 몸이 다 굳어가셨으니,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 너 이제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네가 이제 나 좀 뒷바라지해.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한 날, 분가해라. 분가의 조건은 출마하는 거다. 내가 너를 정치시키기 위해서 40년 기다렸다. 근데 넌
뭘 아직도 망설이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진심이기도 하신데 어머님이 아프니까 어머님부터 더 걱정을 했죠. 근데 단호하셨고 근데 이제 출마가 뭐 쉽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오빠를 불러서 후보 등록해줘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후보 등록 네가 해라. 네가 하지 않으면 쟤는 후보 등록 안 할 거다. 그래서 오빠가 가서 그럼 제가 할게요. 후보 등록하고 저희 동생을 불러서 누나를 지금부터 도와줘라. 누나를 데리고 다니고 누나가 갈 곳 모든 곳을 운전해서 네 일은 좀 그만둬라. 그리고 저희 이제 동생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때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둬라.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어머님 해주셔서 시작을 하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민주혁신개혁 이러고 현수막을 쳤는데 깨끗하게 저희, 지우고 예. 큰 오빠의 바로 밑에 있는 오빠가 이제 둘째 오빠죠. 네네. 이제 큰 오빠는 20대 때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오빠가 큰 오빠의 무게를 다 지고 있었어요. 그 둘째 오빠가 이제 우리는 지금은 큰 오빠 그러는데 그 큰 오빠가 야 민주혁신개혁 저렇게 하지 말고 중랑의 딸 그렇게 해라. 네. 그래서 중랑의 딸로 바꾸고 사실은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거는 별로 생각 못 했는데 뭐 그때부터 지지도가 쫙 올라가더니 뭐 압도적으로 되었고 저희 어머님이 선거운동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예, 또 옷가게를 네.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몸에 다 다니시면서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당선되던 순간 기억하세요? 예. 네.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당선될 때 이렇게 캠프가 있어요. 후보 캠프. 네. 그 캠프에 이제 가족들이 다 있는 거죠. 다 같이 지지자들도 같이 네. 있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랑 다 계셨고 그런데 신기한 건 후보가 많았어요. 국회의원만 2명이 있었고 저쪽 당에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또 노동부 장관 하시던 우리 또 어른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당시 통합민주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4명이 경쟁을 했죠. 그런데 출구조사에서 한 3번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당선 압도적 뭐 당선 예정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나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되게 기뻐했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그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덕이었죠. 얼마나 예. 기쁘셨을까요? 예. 예,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당선됐을 때. 저희 어머님은 그때는 큰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어머님의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동영상에 뭐가 있냐면 제가 출마하기 직전에 후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네. 근데 출판 기념회에 저희 어머니가 축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축사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하단의 딸 후보 때인데,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해서 잘 뛰고 있는 것이 사실 머뭇거리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하단의 딸, 장하단의 딸, 너를 정치시키려고 40년 기다렸다. 그런데 너는 뭘 망설였냐? 이제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좋은 정치하고 면목시장 엄마의 딸도 서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는 거 보여줘. 장하단의 딸, 이 엄마만 믿고 가라. 이 엄마만 믿고 가라. 그런데 사실 그 영상이요. 말이 어눌하세요. 이미 투병 중이셨기 네. 때문에. 어눌하시고 영상도 좀 그러니까 약간 그때 이제 그 영상을 기록으로 남길 거라고 생각 못하고 우리도 찍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영상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어머님도 이제 그 파킨스니까 말도 조금 어눌하시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는 어머님은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어머님이 긴장되셨던 것 같아요. 긴장하시고, 제가 지금 보면 그래요. 그 전까지는 단호하고 뭘 망설이냐 뭐 이러셨는데 지금 물으시니까 당선되고는 특별히 기억이 없네요. 그러다가 당선이 되고 한 번은 이제 제가 무슨 법안을 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2012년에 세상을 떠들썩한 게 김명 팀장입니다. 그러고 문자 오는 게 있어요. 네네. 돈 빌려드릴게요 이러고. 대출 사기. 그 사람들이 대출 사기. 사람들이 그거에 엮여서 돈을 막 빌린다고 하고 막 이래갖고 사기로 사람들이 막 목숨을 잃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사기치는 문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법을 어떻든 되게 사람들이 힘든 것들을 법으로 잘 만드는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보면.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초기인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김미영 팀장 잡는 법 서영교 대표 발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TV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대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는 어머니를 잘 못 뵌 거죠. 그러니까 불효녀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걸 보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대요. 우리 영교가 좋은 법안을 만들었구나. 잘했구나. 그런데 그 김명 팀장과 그들은 사채를 하는 조폭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폭으로부터 우리 영교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른데 지금 이제 묻다 보니까 어머님이 내가 당선되고 별로 대화를 나눈 게 없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밖으로 도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 법을 만들어줘서 참 고마웠다. 내가 자막으로 있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몸 조심해야 한다. 예, 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님은 그러니까 저에게 요구하지 않은 거죠. 내가 아프니까 좀 와. 너 내가 당선되고 못 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해 주셨듯이 또 이제 지가 바빠지니까 바쁘게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번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다 몸이 마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엄마는 뭐가 제일 하고 싶어?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나? 그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고 2012년 4월에 되고 2013년 4월인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여행 가고 싶어. 평생 일하고 손주까지 키우고 그러느라고 못하신 거죠. 그러다가 니네 아빠랑 여행하고 싶어. 두 번째 뭘 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해 7월에 떠나셨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활동하시는 그 모습 네. 순간 매 순간마다. 그 의원님 학생운동 시절에 네. 예, 수감돼 계실 때 매일 또 면회 오시고 주말이면 손편지를 어머님께서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서대문 구치소에 있는데 정말 기록이에요, 기록. 하루도 안 빼놓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의뢰 당연히 그렇게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방도 그렇게 면회로 오는 줄 알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매일매일 받았던 매주 받았던 편지 혹시 직접 답장 좀 자주 쓰셨을까요? 예.
별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잘 안 쓰셨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혹시 손편지를 써보셨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 직접 답장도 자주 못 쓰셨고요. 그 외에도 손편지를 써보신 적이 없다 하시던 우리 서영교 의원님. 그렇다면 오늘 가족사진을 위해서 직접 꼭꼭 눌러 쓰신 그 편지에는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한때는 어머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딸, 서영교 의원님이 어머님께 띄우는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하늘나라는 어떠세요? 평생 선한 삶을 살아오셨으니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편지글을 쓰려니 너무나 울컥합니다. 저 서영교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저는 이영자 여사님, 바로 당신이라 답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쁜 우리 어머님, 예쁜 아낙이던 시절 할머님과 오남 일녀, 그리고 친척 언니 오빠들까지 다 돌봐주신 우리 어머님, 큰아들을 하늘에 보내시고 손주까지 모두 키워주신 장한 어머님, 서영교에게 공부 많이 해라, 시장의 딸이 국회의원 되어 서민들을 위하는 정치해라 라고 길을 제시해 주신 지도자이신 나의 어머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지혜로운 지도자,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돌아보니 당신을 닮았나 봅니다. 아직 부족함은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채워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없도록 약자를 위한 정치 하겠습니다. 불의한 강자들을 심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 기억하며 어머님을 쫓아다니던 제가 이제는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으로 더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님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어머님께서 키워주신 장보윤, 장정환은 서영교보다 훨씬 잘 컸습니다. 어머님을 닮아 품성 좋고 능력도 좋고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닮고 싶은 딸, 고명딸 서영교 올림. 어머님께서 잘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께서 이런 편지를 생신 뭐 이럴 때 말고 거의 처음 받아보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네. 자식은 한없이 받기만 할 뿐인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되셨을까요, 어머니께서? 제가 국회의원이 2012년 4월에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딱 10주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10주기 때는 제가 어머님 위에
저희 가족 다 어머님 추모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 지역 공약 이행률 1위, 그다음에 국회의장상 3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점수로 매기긴 그렇고요. 네. 점수 매겨진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 저도 깜짝 놀랐죠. 아, 이런 게 있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렇게 잘한 건 저의 생각도 있고 있지만 저희 이제 보좌진과 그리고 또 함께한 그 시구위원과 식구들, 예. 그리고 또 함께한 그 당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은 제안을 자꾸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것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딱 매기기에는 그렇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 일은 저가 빛이 나지만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럼요. 덕입니다. 자, 이제 2024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선 의원에 도전하게 되시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신데요. 앞으로의 각오 또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하는,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동네 분들, 중랑구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재산을 정말 모렴치하게 다 갖고 가는 대한민국의 민법. 그것을 바꾸는 게 제 목표입니다. 구하라법입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만들어 통과시켰고 군인 구하라법도 이제 거의 통과 직전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일인데요. 제가 해야 할 구하라법, 그리고 태어났으나 미혼부의 아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꼭 미혼부도 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이, 제2의 사랑이법 등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좀 더 찾아서 제가 마저 통과시켜서 법적 안전망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저를 이렇게 삼성까지 만들어주신 고맙고 정말 은혜로운 우리 주민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주민들의 도움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오겠습니까? 사실은 참 귀한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일하겠습니다. 더 많이 갚겠습니다. 주민들이 내신 세금 다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와서 주민들께 돌려드리고 자랑스러운 중랑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하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데요.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는 일을 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소외되고 힘없고 약하고 또 억울한 사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 저희 가족사진도 앞으로도 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의원님의 활동, 의정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사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속되는 경제 위기 그리고 또 변화하는 가치관 속에서 보살핌과 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포용 또 배려의 마음이 각박하고 또 힘든 세상에서 더 따뜻한 세상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자,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그건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자, BTN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손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